필리핀의 한 국회의원이 한국 드라마 방영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에서 한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K-팝 음악에서부터 한국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콘텐츠는 필리핀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그런데 이런 한국 드라마의 폭발적 인기에 제동을 걸려는 목소리가 필리핀 정치권에서 나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배우 출신의 필리핀 상원의원 진고이 에스트라다가 국회 예산심의 도중 한국 드라마를 필리핀에서 방영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우리가 계속 내보내면 우리 국민들이 한국 배우들을 우러러보게 되고 그 결과 필리핀 배우들이 설 자리와 일감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외국 드라마의 방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고려한다는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필리핀 전체를 술렁이게 했죠. 현지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발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2023년도 필리핀 영화발전위원회 예산 청문회 자리에서 에스트라다 의원은 외국 콘텐츠에 밀려 필리핀 배우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필리핀 시청자들이 한국 배우들만 우상화하고 필리핀 배우들은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지적하며 가끔은 이런 외국산 드라마들을 아예 금지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이죠. 이러한 제안은 자국 콘텐츠 진흥을 위한 극단적 방법으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발표 직후 필리핀 SNS와 언론은 그의 발언에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이름 진고이가 며칠 내내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야 했죠. 대다수 필리핀 누리꾼들은 경쟁을 금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나태한 대응이라며 다른 나라의 훌륭한 작품을 막을 것이 아니라 필리핀 영화, 드라마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지원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필리핀 콘텐츠의 경쟁력 부족이지 한국 드라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나도 필리핀 작품을 홍보하자는 데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K-드라마를 금지한다고 영화 산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는데요. 또 다른 누리꾼은 진심으로 영화 산업을 돕고 싶다면 업계를 지원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라. 한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제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안비크 존빅 레물라 카비테 주지사는 본인도 K-팝과 K-드라마의 팬임을 밝히며 에스트라다의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대중문화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인들이 이뤄낸 성취에서 배우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집에 갇혀 힘들어했던 시기에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긍정적 영향을 언급했죠. 또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보라카이, 세부 등 필리핀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인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들의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양국의 호혜적 관계를 역설했습니다. 참고로 매년 140만 명가량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는데 이는 11년 연속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로에나 관준 하원의원은 K-드라마를 금지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선언하는 등 한국 드라마 금지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단순한 여론을 넘어 사회 각계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에스트라다 의원의 발언은 필리핀 대중으로부터 거센 조롱과 항의도 받았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에게 정말로 필리핀 드라마를 살리고 싶다면 한국처럼 작품의 품질 향상에 힘쓰라고 충고했고 어떤 이들은 정치인들이 다뤄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산더미라며 그의 무모한 제안을 꼬집었습니다. 결국 에스트라다 의원은 발언 다음 날 곧바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그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에 대한 악감정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며 다만 필리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관객의 외면과 지원 부족으로 쇠퇴해가는 것에 대한 좌절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의 업계를 축하하면서도 우리 것 역시 잊지 말고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한국의 놀라운 성공은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그들의 본보기를 따라 침체 상태인 국내 오락산업을 살려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물러섬과 동시에 필리핀 영화, 방송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했습니다. 현지 여론의 강력한 역풍에 부딪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년 전 필리핀에서 벌어졌던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2020년 9월 필리핀 SNS에서는 캔슬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하루 종일 트렌드 1위를 차지하며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벨라포치라는 틱토커의 문신에서 시작됐습니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그녀가 올린 댄스 영상에서 그녀의 우길기 문신이 노출되자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이를 비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과문을 올린 벨라포츠에게도 몇몇 한국인 네티즌들은 도를 넘은 인신공격성 댓글을 이어갔고 심지어 필리핀 사람 전체를 향해 못살고 무식하다는 등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에 분노한 필리핀 네티즌들이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를 내걸고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온라인 운동을 벌인 겁니다. 당시 Apologize to Filipinos나 캔슬 레이시즘 등의 해시태그도 함께 확산되며 양국 네티즌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죠. 이 움직임은 필리핀 주요 언론들도 비중 있게 보도할 정도로 크게 번졌고 한국에서도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여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미안해요 필리핀이라는 해시태그로 사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동은 비교적 빠르게 진정됐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었고 양국의 선의 있는 네티즌들이 나서서 캔슬 코리아라는 표현 대신 캔슬 레이시즘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측에서도 일부는 지나친 비난을 자제하고 Sorry to Koreans 해시태그로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태 수습에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잠깐 표출되었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민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캔슬 코리아 논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는 계속됐습니다. 이는 2022년 에스트라다 의원의 금지 발언에 대중이 즉각 반발한 데에서도 확인되듯이 일시적 감정적 충돌이 한류에 대한 근본적인 선호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역설적으로 한국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 드라마에 심취한 나머지 현지 정치인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라면 이는 그만큼 한국 콘텐츠가 뛰어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한류는 코리안 웨이브라 불리며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는 드라마, 영화, 음악, 음식,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고 이는 한국 문화산업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경우 작품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오징어 게임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죠. 잘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은 2021년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순위 1위를 휩쓸며 역대 최고의 흥행 드라마로 떠올랐고 우영우 역시 각국에서 화제가 되며 한국의 창의적 스토리텔링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영화 또한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죠. 당시 기생충의 수상은 비영어권 영화로서 처음으로 오스카 최고상인 작품상을 거머쥐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K-팝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수차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고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그룹도 유튜브 조회수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세계 대중음악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곡들이 전 세계 음악 순위를 휩쓸고 있죠. 그 결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많은 나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필리핀은 한국 문화에 대한 애호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응답자의 88.9%가 한국 문화 콘텐츠를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선호도로 필리핀 국민들이 얼마나 한류에 빠져 있는지 감이 오시죠. 조사 참여자들은 한 달 평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14시간을 쓴다고 밝혔고 그 중에서도 드라마와 예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필리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TV 프로그램 상위 10개 중 7개가 한국 드라마고 필리핀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외국 드라마는 52%를 기록한 한국의 풀하우스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학습되는 외국어는 한국어라고도 하죠. 이처럼 한류 콘텐츠 소비가 일상의 일부가 될 정도로 한국 문화는 필리핀 사회에 깊숙이 스며 있습니다. 필리핀 곳곳에 한국 식당이 성업 중이고 K-뷰티 화장품과 한국 패션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등 생활 문화 전반으로 영향력이 확장된 것도 눈에 띕니다. 한류의 인기는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양상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한국 문화의 인기가 치솟자 몇몇 당국자가 이를 자국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무렵 태국 내 일부에서는 한류 열풍을 문화 제국주의의 일환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꾸준히 사랑받아왔고 오히려 다른 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자극과 영감을 주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에스트라다 의원 사건은 겉보기에는 한 필리핀 정치인의 우스운 해프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시대에 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가 다른 나라 대중의 삶에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필리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 현지 산업 종사자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라면 한편으로는 뿌듯한 일입니다. 실제로 에스트라다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한국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필리핀 영화계에 한국처럼 정부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죠. 물론 문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따릅니다. 앞서 겪은 캔슬 코리아 논쟁에서도 보았듯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 민족적 자존심이나 오해로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더욱 성숙한 문화 교류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필리핀의 대다수 한류 팬들은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면서도 자국 문화를 아끼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도 전 세계적인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품질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에스트라다 의원 소동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감동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기를 그리고 동시에 현지 문화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